수학 익힘 16조 반올림을 알아볼까요? 1번 반올림을 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그래요. 6815이고요. 중요한 건 바로 자리까지 나타내어 본 거예요.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된다고 했네요. 6815니까 10의 자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뒤에 수를 보는 거예요. 반올림을 할 거니까 5네요. 5는 10에 가까운 수죠. 따라서 의미 있는 수임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6815는 6820쯤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된다고 했어요. 6815, 100의 자리에 표시해 주시고요. 100의 자리에 밑에 있는 수를 봅니다. 1이라고 하는 수는 0에 가까워요. 따라서 의미가 없는 수라고 할 수 있어요. 무시해버리면 6800쯤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1000의 자리까지 내가 나타내려고 한다면 6815예요.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수를 봅니다. 이 8이라고 하는 수는 10에 가까운 수예요. 따라서 의미가 있는 수이므로 올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6815는 약 7000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반올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기준수예요. 기준수가 얼마죠? 5예요. 5를 포함하면서 큰 수들은 10에 가까움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5보다 작은 수들은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때 올릴지 버릴지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이 기준수 5가 되겠습니다. 2번 지우개의 길이를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그래요. 길이를 반올림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자리겠죠. 1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지우개의 길이를 보니 3cm와 4cm의 사이에 있어요. 그쵸? 이 1의 자리라고 하면은 센티미터인데 이거는 사실 계산하지 않아도 4에 가까워요. 따라서 4cm가 될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지우개의 길이는 3cm는 되고요. 4cm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0.5, 6, 7, 8 바로 3.8cm가 되겠네요. 이 3.8cm를 1의 자리까지 나타낼 테니 이 뒤에 있는 소수점의 수를 보니 8이에요. 이 8은 거의 10에 가까우므로 의미 있는 수임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4cm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1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고요. 뒤에 있는 숫자를 보고 판단해서 올려서 4cm다 또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을 딱 봐도 지우개가 정확한 길이를 알지 못해도 약 지우개는 4cm에 가깝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반올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림 보고 이해할 수 있겠나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를 체크하고 그 뒤에 있는 수를 5를 기준으로 올릴까 말까 판단해서 반올림을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는 착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방법이 다양해요. 딱 이거다라고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감각적으로 떠오르는 것도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요.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번 3일 동안 야구장에 입장한 관람객의 수입니다. 입장한 관람객의 수를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그래요. 3일 동안 야구장에 입장한 관람객의 수고요. 이 입장한 관람객의 수를 이렇게 나타냈네요. 먼저 1일차부터 보겠습니다. 18,254명이 왔는데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따라서 1000의 자리까지 의미 있게 보고요. 그 뒤는 내가 반올림으로 따져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100의 자리를 보니 200이에요. 이 2라는 수는 0에 가까운 수므로 이거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날에는
8,000명 정도 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날에는요, 21,385명이 왔어요. 역시 1000의 자리까지 의미를 둘 거고요. 그 뒤를 보니 3이라는 숫자네요. 이 3이라는 숫자도 0에 가까운 수므로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시. 21,000명이 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3일째 보겠습니다.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건데요. 이 뒤에 100의 자리를 보니 7이에요. 이 7은 10에 가까운 수죠. 따라서 의미 있는 수예요. 이거는 하나 올려서 22,752명은 23,000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반올림을 해서 약, 어림을 했어요. 대충 따져보니 이 정도더라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어림을 쓰고요. 어림 중에서도 반올림을 써서 입장한 관람객 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반올림은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기보다는 대충 어림 잡아서 몇 명 하고 얘기할 때 올림을 쓰기도 그렇고 버림을 쓰기도 그래요. 그럴 때는 반올림을 써서 적정한 수의 가운데를 찾아주는 거예요. 4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1의 자리 숫자를 모두 써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1의 자리 숫자를 찾아주는 얘기고요. 문제를 보면은요, 바로 보고 답을 찾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숫자를 넣어보면서 알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수는 뭔지 몰라요. 어쨌든 이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7160이에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요.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를 표시해 주시고요. 그 뒤에 숫자를 보는 거죠. 방법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뒤에 숫자는 지금 0으로 나타내어 있어요. 그럼 7160이 될 수 있는 수는요. 뭐가 될까요? 반올림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올려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7151의 자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7150 이 숫자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반드시 올려서 6이 됐으므로 여기에 올림이 가능한 수를 찾아볼게요. 10에 가까워지는 수, 기준은 5예요. 5부터 6, 7, 8, 9가 되겠네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 7160인데 여기 끝에 있는 1의 자리가 올리기에는 너무 의미가 없어서 버려지는 경우예요. 언제죠? 그래요. 0부터 1, 2, 3, 4겠죠. 근데 5가 되는 순간 올려야 되므로 그때는 7160이 아니라 7170이 되므로 4까지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친구가 내 수는 7150 몇이야 라고 얘기했으므로 선생님과 했던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중에서 바로 1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7150일 때는 의미 있는 수가 돼야지만이 올라가므로 5, 6, 7, 8, 9까지인 경우가 되겠네요. 5번 수카드 4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장 큰 4자릿수를 만들고 만든 4자릿수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먼저 4자리 숫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만든 수를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문제네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수카드는 4장이고요. 바로 한 번씩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4자리 수를 만들려고 했으니 먼저 이 카드를 보고요. 가장 큰 4자리 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릿수를 만들 때는 가장 큰 자리가 클수록 숫자가 크겠죠. 따라서 8000, 그 다음 큰 수인 400, 그 다음 21이 가장 큰 4자릿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 4장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가장 큰 수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4자릿수에서 반올림을 하는데 나타내려고 하는 자릿수 중요하죠.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따라서 100의 자리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뒤에 숫자를 보니까 2예요. 20. 별로 의미가 없네요. 이 20은 거의 0에 가까운 수예요. 의미가 없으므로 이 수는 바로 8,400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요. 덤벙덤벙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한번 쓱 읽어보고 한 번씩만 사용해서 가장 큰 수 만들라고 8,421 이러고 넘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수학 문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좀 급한 거예요. 문제를 볼 때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꼭 일어나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학은요,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문제를 천천히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내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었더니 350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어진 조건을 한번 꼼꼼하게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를 반올림을 했대요. 근데 반올림은 1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했고요. 하고 났더니 350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50은 어떤 수부터 어떤 수까지 350이 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350에서 나타내려고 했던 자리가 10의 자리이므로 10의 자리를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그 뒤에 수를 보는 거예요. 이 수가 반올림을 할 건데 기준이 있었어요. 5를 포함하면서 5보다 크면 올려주고요. 5보다 작으면 버려줬어요. 그때 기준이 되는 건 바로 5예요. 5를 포함하면서 6, 7, 8, 9이면 올리고요. 5는 안 되고요. 5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는 0에 가까움으로 버렸어요. 그때 기준은 5라는 거. 그러면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요. 1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올렸는지, 버렸는지에 따라서 350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먼저 올리는 경우 340일 때 올려줄 수 있어요. 345가 되는 순간부터는 올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345를 포함하면서 크면은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버리는 상황 볼게요. 350 몇인데요. 이거는 버려야 돼요. 이 뒤의 수가 의미가 없으므로 버려야 돼요. 언제까지? 5가 되기 전까지. 이 5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355가 되면 안 돼요. 포함하지 않으면서 작을 때까지. 이 두 개를 같이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요. 340이고요. 350이네요. 거기 중간이 되는 이 부분이 바로 345가 될 거예요. 이 5라는 게 반올림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하고요.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가 10의 자리이므로 이 수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355가 350과 360 사이에 이렇게 있겠네요. 중요한 거는 340부터 시작해서 345가 되는 순간부터 올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 가다가 354.99999는 괜찮아요. 근데 355가 되는 순간은 얘는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360이 되는 수예요. 따라서 355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345는 포함하는 그 사이의 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직선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의 범위를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수의 범위를 배울 때 우리가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배웠는데 그거 왜 배웠냐면 사실은 이렇게 어림을 할 때 그 수를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은지 따져주려고 하는 거고요. 수보다 큰지 작은지 그리고 큰지 작은지를 따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의 범위를 앞에서 먼저 배웠어요.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이것들은 어림에서 수직선에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림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수직선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면 이 1단원은 잘 마무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연습해 보시고요. 수직선에 내가 나타낼 수 있는지, 나타내기 좀 힘든지 생각해 보고 정리해 주시길 바래요. 1단원은 어림을 한 거를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